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 양곤 글로벌 트레저 뱅크 다곤 남부지점 지점장이 은행 외부에서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점장이 마웅마간 노드에서 은행 강도를 제지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지점장은 두 발을 맞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소모인 지점장은 국방부 소령 출신이며 글로벌 트레저 뱅크는 미얀마 축산부 산하 국영은행으로 1996년 단쉐에 의해 설립되어 미얀마 전역에 172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네피도 특별법원에 출두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익명의 측근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단합을 강조하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토론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단합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떠한 의도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메시지이지만 그동안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화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로 많은 네티즌들의 댓글 공방이 있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국가관리위원회와 국민통합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라는 메시지로 보는 의견도 있으며 국민통합정부가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정부에서는 홍보팀에 있는 네이폴넷이 본인의 페이지를 통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메시지는 국가관리위원회와 대화를 촉구한 것이 아닐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선 국민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메시지는 군사독재와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들이 단합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감금 이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거의 없었으며 이전에 전달한 메시지로는 국민이 존재하는 한 NLD당은 존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공판에서 2017년 18년 사이 표민대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금괴와 현금 60만 달러를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18일 국민통합정부 임원 국방부 장관은 국가관리위원회와의 협상은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메시지가 발표되기 전에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민통합정부는 군부 독재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독재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개입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협상 테이블을 고려해서인지 우회적인 표현으로 일축하긴 하였으나 지난 5월 국민통합정부 외교부 장관이 협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마지막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견보다는 더 단호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국민통합정부 1주년 뉴스레터의 내용과 동일하였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선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발언도 있으며 국민방위군은 국방부를 격파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방위군의 병력은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더 이상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통합정부가 국민방위군을 직접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흩어진 국민방위군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 3,40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국방비 지출의 85%는 국민방위군 무기 공급을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언으로 계산해보면 군인 급여를 포함한 모든 운영비는 약 510만 달러로 해결을 했다는 것이고 대략의 병력수로 병사 인당 비용은 급여를 포함하여 51달러에서 102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지난 4월 초 국민통합정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가지고 탈영하거나 탈영 전에 연료장치 또는 시설 공격을 성공할 경우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지급을 약속한 부분도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2022년 4월 18일 KNU 유교단은 꽃가레잇과 두프라야 지역에 대한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오후 7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검문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는 국방부와 교전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교전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발표한 꽃가레익 타운십과 미야와디 타운십을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미야와디 와우레이 도로구간 통행 제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8일 미얀마 타임즈 발행인인 떼인툰이 85세의 나이로 방콕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미얀마 타임즈 발행인 겸 툰커머셜 뱅크 소유주로 지난 3월 뇌졸중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얀마 타임즈는 휴관에 들어갔으나 2022년 4월부터 재발행을 할 계획을 세우다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한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매체로 인정을 받았던 미얀마 타임즈가 다시 재개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미얀마 타임즈를 인수한 것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미얀마 타임즈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사업 이력을 보면 1990년 펩시와 파트너십을 맺어 운영을 하다가 7년 후 미국 제재로 펩시가 철수하고 남은 설비와 기술로 청량음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7일부터 미얀마 국제선 공항 운항 재개를 하면서 특별 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모든 정책과 동일하게 시행 초기에는 항공권 구매와 비자 신청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9일 현재 입국 시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미얀마 비자 신청의 경우 특별 입국 허가가 없어지면서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검색 엔진 검색 시 상단에 가짜 미얀마 전자 비자 사이트가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거나 설명란에 있는 공식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항공권 구매의 경우 현재 항공권 예약이 제한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5월부터 MAI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정기 항공편 운항이 되면서 원활하게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양곤 항공권의 경우 현재 많은 한인들이 아래 여행사에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구비 서류의 경우 미얀마 입국 시 구비 서류가 변동된 부분이 많아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는 6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는 2차 접종까지 완료 후 14일 지나야 하며 PCR 음성 확인서는 72시간 내 발행한 문서라야 가능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미얀마 국영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영보험사 웹사이트는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소 15일 이상 적용되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 후 보험증서를 출력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기내 작성 서류의 경우 격리 호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부 호텔의 경우 예약을 한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검역 신고서와 입국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7일 양곤국제공항이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폐쇄를 해오다가 재개되었습니다. 국제선 재개 이후 첫 번째 입국 항공은 싱가포르발 SQ761편으로 오전 9시에 입국하였습니다. 미얀마 항공사에서는 MAI와 MNA에서 688편이 출국하고 393편이 입국하였습니다. 4월 18일 오전에는 두바이, 싱가포르, 방콕, 말레이시아에서 5개 항공사 총 517명이 입국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중국 광저우, 한국 인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발 5개 항공사가 입국하였습니다. 4월 19일에는 방콕 양곤 MAI 366편을 통해 32명의 승객이 입국하였으며 쿠알라룸푸 양곤 UB026편을 통해 106명의 승객이 입국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중국 광저우, 한국 인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발 5개 항공사를 통해 288명이 입국하였다고 합니다. 라카인주 호텔 관광부 틴투나운 국장은 2022년 4월 9일부터 17일 사이 라카인주 관광객은 외국인 260명, 내국인 15,917명이 방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드회 방문객은 외국인 21명, 내국인 5,290명을 기록하였고, 딴뜨회 방문객은 외국인 239명, 내국인 6,186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짜오퓨와 고대 유적지 무라우구 방문객은 외국인 3,195명, 내국인 1,245명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국장은 최근 라카인주 안정화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4월 9일부터 17일 띵잔 연휴 기간 동안 양곤 라카인 항공편이 16회 7회에서 1위 10회로 증편 운항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9일 미얀마 SNS에서는 양곤과 만달레이 등 전역에서 유류 충전을 위해 주유소마다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사진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많은 주유소에서 1회 주유당 25,000잣에서 50,000잣까지만 주유를 제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석유 사재기 소동의 원인으로 몇 가지가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언론사의 오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석유 부족 기사를 게재한 것은 에야와디 타임즈로 보이며 지난 4월 18일 저녁 기사에 띨라와 항구 유류 저장 시설이 바닥났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얀마 수입 석유는 스리랑카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으나 최근 스리랑카 국가 부도로 인해 수입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출처는 익명의 사업가라고만 언급이 되었고 실제로 미얀마 석유 수입은 대부분 싱가포르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월 20일 미얀마 국영신문사에서도 이 소문에 대한 반박 기사를 다루며 미얀마 수입 석유의 대부분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유류 수입 통계를 봤을 때 세 번째 주요 석유 수입국은 한국이 아닌 태국이라는 부분만 제외하곤 국영신문의 보도가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에야와디 타임즈는 일부 기사 내용을 수정하며 스리랑카를 통해 수입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언론사는 지난 3월 24일에도 퇴역 장군 쪼스웨와 쉐만의 아들 토나잉만이 체포되었다는 오보를 하였다가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석유 유통업체들의 외환거래 제재로 인해 판매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 유통업체들은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의 외환거래 제재 조치로 인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한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기업들은 외환계좌 입금 후 24시간 내에 잣으로 환전해야 하며 1,850잣 고정환율로 바뀌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석유 사재기 소동 이후 SNS에서는 덴코 트레이딩과 맥스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석유 유통업체들의 유류 구매 제한 없이 판매를 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대변인도 이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가짜 뉴스로 일축하였습니다. 최근 외환거래 제재 조치와 소문이 연관이 있다고 언급을 하며 일부 석유 유통업체들이 외환거래 제재 조치 이후 석유 재고가 없다고 발표하였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석유 수입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환율을 적용하여 외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